전화 연결 다시 가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밝으신데 수익도 많이 나고 계시죠? 네, 어떤 종목 오늘 고민되세요?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저희 봐드릴까요? 예, 네. 유유제약. 유유제약. 네,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15,000원 가까이 샀거든요. 네. 비중은 네. 얼마 되셨어요? 예? 비중 얼마 넣으셨어요, 시청자님? 예, 한 30% 가지고 있어요. 아, 30%. 예. 그 많은 종목 중에 유효제약을 선택을 하셨는데 약간 손실권이십니다, 지금. 예? 네. 좀 약간 손실 보고 계신 상태신데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이거, 옛날부터 잘하는 주식인데. 네. 300년 전에만 해도 인기가 좋았는데. 네.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든요. 시청자님의 마음 변하지 않았는데요. 예. 뭐 회사도 튼튼하고 네. 요즘 또 뉴스도 괜찮아 보이던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전망이 좀 괜찮은가 싶어서 전화해봤어요. 예전에 이 종목하고 인연을 맺으셨을 때는 굉장히 성과가 좋으셨던 거였죠, 시청자님. 유효제약. 예? 네. 저번에는 손실 수익 많이 보고 파셨어요? 예전에 접근하셨을 때? 무슨 말씀이게? 조금, 네, 저는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유효제약 여러모로 한번 좀 봐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일단 저희가 네, 유효제약이 오늘 13,750원에 마감이 나왔는데 저희 시청자님 말씀대로 최근에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요, 이감 전문가님? 네, 일단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이제 시장 진출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유유제약의 이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유유제약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트 유통. 네, 진단 키트. 게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K 방역, K 진단 키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유제약과 SD 바이오센서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진입을 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세가 좀 확연하게 진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진단 키트들이 꾸준하게 좀 매출 수익을 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면은 실적으로 봤을 때도 유유제약은 좀 안정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뉴스가 많았다는 소식은 그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변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진단키트 회사가 시젠인데, 시젠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연초에 이 진단키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3만 원권에서 13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변동폭이 10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여타 종목들을 대비했을 때 일간 등락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역시나 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좌지우지되는 테마성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유제약은 다른 종목들 진단 키트 대비해서는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유유제약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수익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좀 부진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지금 15,000원 가격대는 자주 오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올해 매매를 하셨다라면은 두 차례 정도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 급하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근데 오랫동안 지켜봤다라면은 과거에 사셨던 종목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라면은 저는 좀 이 종목이 원래 저도 많이 봤던 종목이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들이 조금은 이제 과거와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유유제약이라든지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큰 흐름 보시게 되면요, 유유제약이 많이 보였을 때는 2013년도하고 14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유제약이라든지 제약주들이 내수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유나이트 제약과 저도 이제 항상 함께 보는 종목이 유나이트 제약. 주가 차트를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가 흐름 보였습니다. 2013년, 2014년, 2017년도 시장이 많이 힘들었을 때,
그리고 또 환인제약이 또 대표적인 회사이거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힘들죠. 근데 과거에 움직였던 경력을 보시게 되면 2013년, 14년, 17년도 이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바라보는 때가 언제냐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좀 폐쇄적일 때. 근데 지금의 움직임들은 사실 코로나의 충격은 있었지만은 경기가 많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충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지난해부터 해서 바이오 시뮬러 관점으로 제약 바이오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과의 연결고리가 높은 회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수주의 성격이 컸었던 뭐 한인제약, 유나이트제약,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많이 좀 소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가는 많이 쉬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과거의 이력에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목받을 때가 경기가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게 좀 길어진다라면은 관점이 제약주에 대한 의약품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내수주 시장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이라면은 15,000원의 가격대는 사실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기가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정된 기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는 사실 이전에 11,000원권에서 단단한 바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흐름까지는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15,000원 회복까지만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리시고요. 매수가에서는 좀 정리하는 전략. 왜냐하면은 박스권이 왔을 때 15,000원 가격대가 박스권의 상단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에서는 빠져나오는 전략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차후에 정말 좀 더 낮은 가격대에서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만 회복을 좀 기다려 보시는 걸로 정리 도와드립니다. 시청자님 대응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유유제약 봐드렸고요.